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에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급 취업 비자나 취업 영주권 신청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H-1B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연봉이 13만 5천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미국의 부호 400여 명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개파동의 개주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 마련이 미뤄질수록 추방 위기에 처하는 청소년들은 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댄하우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15명은 기자회견에서 다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내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하우스 의원은 의회가 다카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며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그들에게 조국은 오직 미국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든 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며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달 초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5일까지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려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의회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아우르는 다카 구제 법안 논의 그룹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드리머 보호 법안을 내년 초 안건으로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리자급 취업 비자나 취업 영주권 신청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애매모호하게 관리자로 규정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해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관리자급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심사 강화를 일선 심사관들에게 하달하고 심사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자급으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사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직책이 해당 조직에 꼭 필요한 것인지, 관리 역할을 주로 사내에서 수행할 것인지, 또 조직 안에서 상위 단계의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관리자라는 직책의 모호성을 악용해 취업비자 등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많다고 판단, 이와 같은 강화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비자와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USCIS는 지난 4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H-1B 신청과 승인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자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에 연봉 6만 달러 이상이 10만 달러로 개정됐음에도 다시 13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를 고용할 때 연봉 13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지급 계약을 해야 합니다. 12일 이미그레이션 로닷컴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일자리 보험 및 성장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H-1B 신청 자격 심사 예외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50인이 넘고 H-1B 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는 H-1B 신청자가 석사 이상이고 연봉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H-1B 신청 자격 심사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또 시행 첫 1년간은 연봉을 9만 달러 이상 또는 적정 임금의 150% 중 큰 액수, 1년 후부터는 연봉 13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이지만 법사위원회는 이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외국인 고용이 큰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외국 인재 고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호 400여 명이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금을 내리지 말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부호 400여 명이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의 부채가 막대하고 불평등이 1920년대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부호들의 세금을 낮추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 같은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한은 진보 성향의 단체 책임 있는 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 조지 소로스, 자선사업가 스티븐 락펠러,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장관, 패션 디자이너 에일린 피셔 등이 서명했습니다. 이 밖에 상위 5%에 들어가는 부호 다수가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부호들은 서한에서 상속세 폐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오는 202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상원은 상속세 면제 기준을 기존의 2배인 1인당 최대 1,100만 달러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내는 가구 수는 연간 약 5천 가구로 만약 상원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상속세 대상은 1,800가구로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상속세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10년간 약 2,690억 달러의 세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개파동의 개주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한인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팰리세이드파 개주 김모 씨가 개인 파산 신청 챕터 7을 접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가게에 한국에 급히 나갔다 돌아온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날이 10월 21일, 그 후 9일 만에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전체 채무 규모를 50에서 100만 달러, 자신의 자산은 0에서 5만 달러라고 기재했으며 아메리칸 혼다 파이낸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원, PNC 뱅크 등과 한인 15명을 채권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는 27일에 있을 파산 관제인 주재하 채권단 회의에 김 씨는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자들이 이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김 씨의 남아있는 자산을 압수해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금액 규모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김 씨 측 김영석 변호사는 김 씨가 사채를 빌려 쓰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갯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사채를 빌리게 된 이유는 갯돈을 내지 않거나 개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돈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50만 달러 규모의 공금 유용, 부동산세 체납 관련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9일 민 전 회장은 맨해튼 연방지법에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뉴욕 한인회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뉴욕 한인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에게 채무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회관 채무의 보증 각서와 재정 보증서에 민 회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들며 부동산세 체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앞서 민 전 회장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 전 회장도 답변서를 통해 시인했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지난 8월 8일 뉴욕 한인회 관계자를 모처에서 만나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제안했고 당시 뉴욕 한인회는 민 전 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적 공지문을 발송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설리번 판사는 이날 법정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일정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지난 2015년 통행료를 15달러로 올린 뒤 올해 대규모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흑자가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11스타르저 보도에 따르면 론 마시코 항만청 대변인은 올해 흑자 운영으로 내년도 2월금 6억 2,800만 달러를 남겼지만 통행료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8달러였던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그리고 조지 워싱턴, 베이언, 괴탈스 브릿지 등의 통행료는 2015년 1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통행료는 항만청 전체 수익의 36%를 차지하고 최근 항만청의 흑자는 통행료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다리와 터널 통행량은 전년 대비 90만 대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통행료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청은 내년 2월금은 34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프로젝트에 쓰일 것이라며 개보수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2015년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만청에 의하면 내년에는 공항 이용료 및 주차 요금 수입, 월트레이드 센터 운영 등으로 1억 1,400만 달러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총 수입은 올해보다 2.5% 1억 2,7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요? 연방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 약 25%가 세금인데요. 휴대전화 세금 지불이 높은 주로 뉴욕주는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주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휴대전화 요금의 24.64%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이 최근 조사한 결과로 전국의 평균 휴대전화 세금은 18.46%입니다. 연방세, 주세,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의 대부분은 911 서비스 유지 및 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25.58%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다음은 네브라스카주 25.1%, 세 번째는 뉴욕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8.32%의 오리건주, 다음은 8.69%의 네바다, 3위는 아이다호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주는 주세가 세율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11 응급처치 요원들의 원활한 신고, 대응 환경 유지 및 개선에 사용됩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신사들의 통신 요금 정책의 과열 경쟁으로 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세금과 기타 요금들의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휴대전화 요금에는 각종 세금뿐 아니라 연방 유니버셜 서비스 기금, 규제 수수료, 부과료 등이 플랜 비율에 따라 더해지면서 월 이용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퀸즈 노던 블러바드 비전 제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도로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뉴욕시 교통사고 집계 결과에서도 최악의 도로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5년간의 뉴욕시 교통사고 발생 65만 건을 분석한 결과 노던 블러바드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과속과 눈부심 등 5가지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블러바드 역시 이러한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74건으로 시 전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1위는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였고 두 번째가 노던 블러바드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블러바드는 예전부터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로 도로 자체가 크고 차량 통행이 많으면서도 차량들의 운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던 블러바드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슬로존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차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정부가 자전거 전용길을 늘리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던 블러바드와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의 맨해튼 10애비뉴 등지도 가장 위험한 도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해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해 독감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건강하던 남자아이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숨진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또 임산부 그리고 노인층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철을 맞아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리부시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의 식사 제공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안전과 위생을 해친다는 이유인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말리부시는 지난 6일 회의에서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관계자에게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지역 내 노숙자 수를 더 늘리고 있다며 오는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식사 제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노숙자들에게 식사 제공을 중단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굶주리는 노숙자를 향한 자선 행위 금지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존 시버트 말리부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교회는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1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린스턴대 대학원생인 부산 출신의 26세 임모 씨는 올해 초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다른 교수가 이를 대학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의 처벌은 8시간의 훈련을 명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프린스턴대 학장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광범위한 성희롱 혐의를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외환 위기 당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뉴욕 일원 한인들을 위해 11월 20일에서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합니다. 대상은 1997년 수표 부도, 임금 체불,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기소 중지자로 본인이 직접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IMF 경제 사범 자수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분관 PS1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작품을 훔쳤다가 우편으로 되돌려준 여성 용의자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도난된 사진들은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3일 우편을 통해 미술관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은 2일 오후 5시 50분쯤 발신지 인근에서 사진을 배송한 20대 백인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10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뉴욕 핫도그앤커피와 이 회사의 대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8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 등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주겠다며 5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은 뒤에 이를 어겼습니다. 김 씨는 계약법 위반과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핫도그앤커피는 2006년 한국의 100호점을 돌파했으며 2007년에는 뉴욕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12일 팰리세이드 파크 하이스쿨에서 150명의 미동부 검도도장 소속 선수들이 출전해 거물 겨루는 24회 축의 미동부 검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지난 7일 박행순 재미 태권도 협회장 등 태권도 원로들을 만나 미주 한인의 날 기념일을 통해 태권도를 미국에 보급해 세계화시킨 태권도인들의 헌신을 조명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국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금요일 저녁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라이온스 클럽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 간 건강팀에서는 12일 뉴욕 신광교회에서 교인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B형 간염 검사를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